이번에는 프로젝트 페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페이지를 하기 위해서는 샘플 글을 좀 작성을 해줘야 하는데요. 일단 글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글에다가 만들어 놨네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글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제가 기존에 글과 페이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발행이 이제 주기적으로 되는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페이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 말고 페이지로 작성을 해주세요. 페이지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메뉴를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냐면 프로젝트와 프레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글들이 작성될 메뉴는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일단 나눠줘야 돼요. 글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uncategoriz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정하지 않은 글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을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불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 리스트를 뽑아올 때 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글을 불러오게끔 해요. 그래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글들이 이제 불러와지는데 카테고리 설정을 자꾸 까먹을 수 있어요. 글을 작성할 때. 그러면 이게 기본 카테고리인 uncategorized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작성을 했는데도 리스트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uncategorized는 없앨 거예요. 근데 요거는 기본 카테고리라서 삭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를 바꿔줄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카테고리를 바꿔줄 거예요. 그게 아마도 프로젝트겠죠.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프레스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옮길 거고 일단은 글을 추가해 볼게요. 자, 글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포트폴리오가 주거 인테리어로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아파트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했고 제미나이가 좋은 지역으로만 장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생각이 반영된 제목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동에 어떤 아파트 몇 평까지 해서 이제 제목을 장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거고요. 대표 이미지는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썸네일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것도 제미나이로 인테리어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업로드를 하는 중인데요. 제미나이가 만들어주는 이미지가 되게 용량이 커요. 그래서 지금 오래 걸리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웹에 이미지 올리실 때는 절대 용량 크게 그냥 올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용량을 줄여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포토샵 같은 거 이용하셔서 웹용 이미지로 꼭 변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블로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성해서 방법을 공유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1MB죠. 너무너무 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구성하실 때 너무 화질이 떨어지는 거를 또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 작업을 어필해야 되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협하셔서 이미지가 너무 커지지 않게 그렇게 좀 웹용 이미지로 변환을 하셔서 꼭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용량도 덜 잡아먹고요. 서버 용량도 덜 잡아먹고, 그리고 이용자가 들어와서 페이지를 로딩할 때 로딩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면 또 홈페이지의 신뢰도가 뭔가 떨어지고 짜증이 나거든요. 일단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필히 꼭 줄여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개의 아파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 아파트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거실 사진으로 보통은 썸네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미지적으로 제일 어필이 많이 될 것 같은 부분으로 썸네일은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저는 거실로 한번 해볼게요. 거실로 해주시고, 이게 이미지를 넣으실 때도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검색으로 또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제목 그리고 이 썸네일 이미지의 이 대체 텍스트가 또 함께 가면 노출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대체 텍스트에도 제목을 동일하게 한번 써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대표 이미지 설정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작성을 하시겠죠.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평형은 어떤지, 형태는 어떤지, 가족 구성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쓰시던데, 저는 여기까지만 쓸 테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쓰시고 싶으신 거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색상을 좀 변경해 볼 거예요. 텍스트 색상을. 여기에 이렇게 색상 부분을 눌러주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727272 이렇게 해줄게요. 컬러를 쓰실 때는 아무거나 막 쓰시면 안 돼요. 그럼 통일성이 없거든요. 막 내가 회색을 쓰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그냥 대충 선택해서 쓰시면 통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헥사코드라고 하는데, 색상의 헥사코드라고 하는데 6개의 숫자라고 해서 이 헥사코드를 동일하게 다른 글에도 적용을 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이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갤러리는 안 쓸 거고요. 이미지를 넣으시는데 그냥 통으로 큰 이미지 같은 경우에 넣어도 되고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이제 우리가 올려놓은 이미지를 갖다 넣을 수 있는 거고, 업로드는 새로 업로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라이브러리 선택했고, 여기에 이제 거실 사진을 이렇게 그냥 통으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열 아니면 뭐 그리드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짜서 넣으실 수도 있겠죠. 열로 한번 저는 넣어 볼게요. 열에 50대 50 이분할을 해서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여기 이미지를 넣으시고 미디어 라이브러리 해서 거실 사진 넣을 거고요. 아니야. 네, 거실 사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넣어줄 겁니다. 자, 오른쪽에 넣어줄 건데, 이게 또 열받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숨을 한번 쉬고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사진 한번 주방 사진 한번 넣어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는 통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엔 안방 사진인데 통으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개 한번 눌러주시고,
글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어쨌거나 원하는 대로 구성은 됐지만 뭔가 완벽하지 않은 느낌 있죠. 타이틀도 너무 크고 색깔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밑에 답글 남기기도 없애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아주는 작업을 좀 이따 해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샘플 글을 먼저 더 많이 올려서 이제 글 리스트 화면부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글을 이어서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컨셉에 대한 글을 좀 작성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사이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문단 추가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글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길게 작성을 해보았고요. 원하시는 대로 글은 중간중간 삽입하셔도 되고 글은 아예 안 쓰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기본으로 이미지 전체 크기가 지금 이거밖에 안 뽑아져 있기 때문에 이 크기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큰 이미지를 넣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더 큰 이미지를 넣으면 이 전체 너비에 꽉 차도록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그 이미지를 뭔가 수정할 수 있는 편집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원본 크기 그냥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원본 크기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종횡비가 이제 원본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해상도도 최대 크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큰 이미지를 넣으시면 이미지가 크게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넓은 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는 가로가 1400짜리거든요. 1400짜리 넣어서 저장 한번 눌러 볼게요. 가보시면 하지만 작게 나오죠. 요거는 아마도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를 하면서 나는 의도가 있어서 내 의도대로 구현을 하려고 이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내 의도대로 안 나올 때 도대체 어디 가서 이거를 내 의도대로 나오게 할 수 있지? 그거를 잘 모른단 말이죠,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간지러운 곳을 이렇게 긁어드리면서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설정에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저렇게 뜨는 걸 거예요. 설정의 미디어 보시면 큰 크기가 1024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40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높이는 사실 바꿀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최대 높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14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변경사항 저장해 주시고 다시 글로 가서 내가 작성했던 글 다시 글 보기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인데 이제 이미지를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랏
그쵸. 1024 그냥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최대 크기가 왜 두 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최대 크기 두 번째 걸로 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이제 넓어졌어요. 다시 세로 고침해서 이미지 최대 크기가 두 개가 생겼어요. 아까 우리가 1024에서 이제 1400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면서 최대 크기가 두 개가 생겼고, 썸네일 보통 최대 크기 이렇게 세 개를 설정할 수 있게 아까 되어 있었는데, 이 위에 있는 세 개는 그 기본 크기를 따르고, 그리고 새로 작성한 최대 크기를 저장하면서 최대 크기 값이 하나 더 생겼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다시 교체를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안방 이미지로. 근데 이것도 어차피 1024여가지고 이거를 늘려줄까요? 이미지를.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 크기가 1024여서 더 늘려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넣으실 때 아예 큰 거를 넣으세요. 위드가. 짧은 거를 넣으시면 그게 이제 최대 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낀 거를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얘를 정렬을 중앙 정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렬로 좀 위드가 꽉 차지 않는 이미지라면 중앙 정렬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배열을 해서 예쁘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여러 개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프로젝트 관련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프레스 글은 나중에 올리도록 하고 지금은 프로젝트 글부터 한 3개 정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하나만 올려주셔도 충분히 구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서 3개 정도까지 일단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을 올리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